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참 고민이 되는 이 탄수화물군 선택에 대한 컨텐츠를 들고 와봤어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감자! 이게 밥보다 더 좋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왜 감자가 밥보다 다이어트에 더 좋은 건지, 특히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슈퍼 요소가 왜 중요한지 논문 기반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감자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팁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다이어트 식단 탄수화물 왜 감자가 더 좋을까? 먼저 핵심부터 비교해 볼게요. 100g당 칼로리를 비교해 봤더니 밥은 약 130칼로리, 감자는 약 85칼로리로 칼로리만 보더라도 감자가 훨씬 가볍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포만감이에요. 감자는 소량만 먹어도 엄청 든든하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밥이나 파스타보다 감자를 먹은 그룹이 식사 후 허기짐이 훨씬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자의 포만감 지수는요, 기준 식품인 흰빵 대비 무려 323%나 된다고 해요. 밥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렇다면 감자는 놓고 보면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은 굉장히 높은, 아니 다이어트에 이것보다 더 좋은 탄수화물군이 있을까요? 요즘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거나 최소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내 몸이 기아 상태로 바뀌면서 살이 빠지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컨텐츠 내용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적당한 수준의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감자의 강점이 또 한 번 발휘돼요. 감자의 비장의 무기. 감자가 밥보다 다이어트에 더 유리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 바로 저항성 전분, 영어로는 이 RS라고 하는 Resistant Starch. 이것이 정확히 뭐냐면요,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입니다. 일반 전분은 우리가 소화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장내에서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제 식이섬유는 칼로리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학술적으로는 이 저항성 전분이 보통 4-5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감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RS2와 RS3 타입입니다. 먼저 RS2는요, 자연 상태의 전분이에요. 감자, 바나나 등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전분 식품에 존재하죠. 조리 전 감자에는 이 RS2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된다고 합니다. RS3는 재결정화된 전분이라고 불려요. 즉 조리 후에 이것을 식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전분이에요. 이 전분의 분자가 열로 풀어졌다가 식으면서 다시 재결합하면서 탄탄한 결정 구조 형성이 되면서 소화 효소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자를 삶았다가 식혔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RS3라는 거죠. RS3 저항성 전분이 왜 중요하냐? 이 구조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까요, 다시 데워서 먹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뒤쪽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과연 왜 그렇게 좋은 걸까요? 저항성 전분의 4가지 다이어트 효과. 첫 번째, 식욕을 조절해줍니다. 저항성 전분은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도와줘요. 그래서 먹고 나서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이런 식욕 억제 호르몬들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약물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것들이 천연 자연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지방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먼저 쓰는 게 인체의 기본이죠. 하지만 한 실험에서 식사 중 탄수화물의 5.4%를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했더니 식후 지방 분해가 30% 상당 증가한 것을 발견했대요. 저항성 전분이 체내 지방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자료가 되겠군요. 세 번째,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는 것이에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서 인슐린도 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저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이어트에는 정말 필수죠. 네 번째, 칼로리 흡수량 자체 감소. 저항성 전분은 실제로 칼로리 흡수가 50% 낮다고 해요. 보통 일반 전분은 1g당 4칼로리인데 반해 저항성 전분은 약 2칼로리로 칼로리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소 미미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하루가 쌓이고 나면 하루 섭취 칼로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살 안 찌는 탄수화물 인정?
저항성 전분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럼 감자에도 있고 밥에도 있지만 왜 감자가 더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전분 종류의 차이가 있어요. 아밀로스의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자 전분은 아밀로스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입자 크기도 큽니다. 반면에 쌀 전분은 아밀로펙틴이 더 많고 이 아밀로스는 적다고 해요. 특히 이렇게 찹쌀기가 있는 계열일수록 더욱 더 그렇다고 합니다. 아밀로스가 많을수록 식힌 후에 재결정화가 잘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이 RS3 저항성 전분 형성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해요. 또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어요. 감자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가열로 전분이 젤라틴화가 되었다가 냉각되면서 저항성 전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밥은 수분이 적고 전분이 좀 더 촘촘하게 응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저항성 전분 생성률 자체가 좀 낮고 열에 다시 약하게 풀어져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조리 후 구조 안정성 부분인데요. 감자는 조리 후에 식혔다가 다시 재가열을 해서 먹어도 이 RS 구조가 일부 유지된다고 하고요. 밥은 다시 데우면 저항성 전분 자체가 쉽게 부대되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 생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데워 먹으면 그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줄어든다. 감자가 밥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을 이제 모두 다 아셨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성 전분의 생성량도 달라지고요. 칼로리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감자를 조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삶은 후 식히기. 삶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에 삶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감자를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다시 데워 먹었을 때 저항성 전분이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 다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저항성 전분은 일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감자를 식히면서 생긴 이 저항성 전분은 단순히 식은 게 아니라 재결정화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100% 유지되지는 않지만 재결정화된 구조이다 보니 안정적이라서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리 조리해두고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데워 먹는 루틴도 부담 없이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굽기.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에어프라이어 혹은 팬에 구우면 약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도 생기고 고온조리 덕분에 저항성 전분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이다 보니까 혈당 반응도 안전시켜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일 자체가 한 스푼당 45칼로리 정도가 추가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삶은 감자보다 칼로리가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저항성 전분을 활용해서 식단을 만들어 드실 때에는 미리 감자를 살짝 삶았다가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혀주시고 굽기 직전에 다시 꺼내서 그것을 조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해요. 기름을 적당량만 사용한다면 좋은 선택이지만 이 튀기듯이 기름을 흠뻑 쓰는 건 다이어트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찌기가 있습니다. 감자를 찌는 방법도 굉장히 훌륭한 조리법이에요. 물에 삶는 경우에는 비타민C나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의 일부가 손실되지만 찜기나 전자레인지에 찌게 되면 영양소 손실이 훨씬 적고 감자 본연의 맛도 살아나죠. 또한 찐 감자도 마찬가지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감자의 영양을 더 많이 챙기고 싶다면 찌기, 부드러운 감자 요리를 원한다면 물에 삶기, 여기서 RS3의 생성을 원하신다면 어떤 방식이든 식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직접 요리해 먹지 않고 시중에 파는 감자 샐러드 사서 그냥 냉장고 넣었다가 먹으면 되는 건가?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자를 활용한 모든 요리를 할 때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저항성 전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조리한 직후에 식히고 그 후에 다시 요리나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즉 감자를 먼저 삶거나 쪄서 식혀서 냉장 보관 후에 그 다음 다시 꺼내서 볶거나 다른 재료들과 섞어서 요리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이 다이어트에도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감자 샐러드를 만들 때 우리가 감자를 삶고 식히고 재료들과 믹스하는 거, 이것을 A라고 한다면 감자를 삶고 다른 재료들과 다 섞고 다 같이 식히는 것을 B라고 해볼게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A, 즉 감자를 삶은 후에 단독으로 먼저 식히는 방법이 저항성 전분을 훨씬 더 많이 형성한다고 해요. 반면 B, 재료들과 함께 섞은 후 식히면 저항성 전분 형성이
식이섬유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감자의 전분이 열 그리고 식힘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고 소화되지 않는 결정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자만 먼저 식히는 경우에는 감자의 전분 분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다시 잘 재결정화가 일어나는 반면 드레싱이나 다른 재료와 섞은 후에 식히는 경우에는 드레싱 속에 있는 지방, 산성 성분, 다른 식재료의 수분, 당, 단백질 등 복합적인 성분이 전분 분자의 재결합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요네즈 속의 유화 성분인 오일 계란이 전분의 표면을 코팅해서 식는 과정에서의 수분 재배치를 방해하게 되고요. 산도가 낮아지면 또 이런 RS의 현성률이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자를 먼저 삶고 단독으로 완전히 식힌 다음 나머지 재료들과 섞어야 저항성 전분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즉, 난 내일 감자 샐러드를 만들 거야 하면 오늘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놨다가 다음날 꺼내서 요리를 해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이 감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1회 권장 섭취량을 알아볼게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기준에 중간 감자 크기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자 100g의 기준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탄수화물이 20g 정도 들어있다 보니 저탄수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100g 정도, 적당히 한 끼 식사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200g 정도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자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종을 좀 줄이고 싶은 다이어터 분들이라면 감자에 주목해 주세요. 게다가 글루텐 프리라서 소화도 편하고요. 당질 제한을 하는 식단에도 응용하기가 좋겠죠. 곧 다가오는 여름, 다이어트 하면서 포만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밥 대신 감자를 한번 드셔보세요. 제철인 감자를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챙겨 먹는 거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밥과 감자를 비교하면서 의외로 다이어트에 좋은 감자의 효능을 좀 알아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저항성 전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제이는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